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틀째인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382명인데요. 최다 기록으로는 2차 유행 당시 정점에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전체적인 확산 추이로 보면 사실상 2차 유행을 넘어선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139명, 경기 71명, 인천이 39명 등 255명입니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 2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 외 지역에서는 부산과 충남이 각각 18명으로 가장 많고요. 이어서 광주 14, 강원 12, 경남 10명 순으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전국화 양상입니다. 오늘 0시까지 기준으로 지난 1주간의 국내 하루 평균 환자는 316.3명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222.0명, 강원권이 19.7명, 호남권이 29.4명 등으로 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입니다. 방금 들으셨다시피 이제 전국 단위로도 거리두기 2단계 기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당장 전국적인 2단계 격상 대신 수도권 거리두기의 파급 효과를 관찰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방역당국은 어제 송구한 표현이지만 이제 2020년에 모임은 이제는 없다. 네, 모임은 없다라는 말까지 했죠. 최근 2주간 신고된 확진자 3,700여 명의 감염 경로인데 이 중 1,500명에 가까운 40.4%가 집단 감염 비율입니다. 이 집단 감염이 일어난 장소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모임, 그러니까 일상 공간이 다중 이용시설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자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엄마랑 너랑 피땀으로 이뤄온 것들이야. 넌 4살 때부터 지금까지 장장 15년은 너랑 엄마랑 우리 둘이 함께 이뤄온 거. 예서야, 너 이거 포기할 수 있어? 네, 다시 봐도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JTBC의 명작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한 장면입니다. 예서만큼은 아닐지언정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준비에 한창인데요. 코로나 걱정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또 학원도 문을 닫고 아마 올 한 해 고충이 상당했을 겁니다. 어때요? 준비 잘하고 있어요? 네,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뭐가 제일 불안해요? 수능 때 가림막이라든지 어떻게 변수가 많으니까 마스크 쓰고 있으면 집중이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숨이 가끔씩 답답할 때가 있는데 벗으면 안 되니까 좀 그럴 때 답답한 것 같아요. 만약에 수능 전날 확진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겠네요. 그때는 1년 동안 공부해온 게 다 화사되는 셈이니까 좀 많이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네, 화이팅입니다. 자, 교육부가요 오늘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방역 관리를 위해서 새로운 준수사항이 추가가 됐고 필요한 경우에 수험생이 직접 조치해야 하는 사항도 있어서 내용을 명확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보면요. 일단 12월 12일 예비 소집일에 시험장 건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확진 또는 격리 수험생의 경우에는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서 수험표를 대리로 받아야 합니다. 또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를 해야 하기에 사전에 교육청에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시험 당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요.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따라서 마스크를 잠깐 내려서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루가 늦어지면 그만큼 사람이 더 죽어갑니다.
자, 그리고 민주노총은 예고대로 서울시내 곳곳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9명씩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 저지, 또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했는데요.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는 강화된 방역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서울시는 모든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면서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24일 집회 자제를 재차 요청하였으며 개최 시 집회 금지 기준을 위반하거나 방역 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진행 과정에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네, 백신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독일 제약사가 공동 연구한 화이자, 역시 미국 회사인 모더나, 그리고 영국 회사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총 3개 백신이 개발 선두주자로 나섰는데요. 자, 이름에서부터 미국에 대한 경쟁심을 뿜뿜 드러내는 러시아의 백신 스푸트니크5도 중간 실험 결과 예방 효과가 95%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푸트니크는 소련 시절 세계 최초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의 이름이죠. 러시아 정부는 이미 지난 8월에 세계 최초로 이 백신을 승인했지만 실험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유엔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 백신은 3상 시험을 거치지 않아서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따라서 푸틴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3상 임상 시험 중인 18,700여 명에 대한 분석 자료를 함께 내놓은 겁니다. 접종 1주 뒤의 효능은 91.4%, 두 번째 접종 3주 뒤의 효능은 95%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거고요. 2회 접종분 가격이 $20 이하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해외에서만 연간 5억 명분의 백신 생산이 가능하다면서 첫 해외 공급은 내년 1월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지난 8월에 이미 내 딸도 이 백신 맞았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정작 본인은 아직이라고 합니다. The Kremlin, though, says the Russian president himself, Vladimir Putin, has not yet taken the vaccine. The president would not be able to use an uncertified vaccine. A spokesman told reporters earlier today that, he said, would be impossible. 그러니까 이 스푸트니크5가 승인을 받은 건 맞지만 검증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에게는 투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승인과 검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